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보겠습니다. 공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집합이 두 개 나올 때, 세 개 나올 때 공식이 두 개가 있다. 첫 번째, 두 개일 때. 나는 계속 어떻게 풀고 있냐면, 계속 나는 벤 다이어그램을 주로 사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고 전체 집합이 있으면 총 영역이 4개란 말이야. 1번, 2번, 3번, 4번 영역이 있죠. 그럼 이제 각 영역에 이제 원소가 어떻게 들어가나 로서 이제 내가 이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름도 붙입니다. 각 영역에 원소 개수에 이름 붙여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이제 x, y, 여기를 k, 여기를 뭐 a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합집합은 저번에 말했듯이 이제 총 3개예요. only a, only b, 교집합. 이 3개가 이제 합집합이죠. 이렇게 한 말이에요. 합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a랑 b랑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로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건데, 증명한 겁니다. 공식. a랑 b를 더하면 a가 xk, b가 yk란 말이야. 그럼 x랑 y를 더하면, a랑 b를 더하면 xk 플러스 yk야. 그럼 나는 지금 합집합은 xyk인데 xyk를 두 번 더했지. 그럼 k를 한번 빼야 될 거 아니? 그럼 그 k가 뭐냐면 교집합이에요. 그래서 빼게 되면 똑같이 나오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증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합집합 공식은 a 더하기 b 빼기 교예요. 그래서 난 읽을 때 한 개짜리 더하고 두 개짜리 뺀다고 했거든. 그리고 이쪽 문제를 풀 때 둘 중에 하나로 문제를 풉니다.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기도 하고요. 발음처럼 영역의 원소의 개수에 문자를 붙여서 하기도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랑 x, y고 여기는 k고 a죠. 왜냐면 보통 얘는 잘 안 넣는데, 뭐 예를 들어서 a가 영어고 뭐 얘가 수학이야. 방과후를 신청하는데 영어 신청하는 사람, 수학 신청하는 사람 있다고 치면 x는 영어만 신청한 사람, y는 수학만 신청한 사람. 그러니까 영어 신청, 수학 신청인데 둘 다 신청할 수 있으면 영어 1개 신청한 사람, 수학 1개 신청한 사람, 얘는 2개 신청한 사람, 여기는 안 신청한 사람일 거 아니? 그래서 x랑 y는 1개만 신청한 사람이고 k는 2개만 신청한 사람이고 얘는 빵개 신청한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런 친구들을 문자를 다르게 넣는 겁니다. 여기에 1개만 이 x구, 2개가 k구, 빵개가 a구,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내가 문자를 넣는데, 그냥 보통 그런 친구들이 짝꿍을 짓고 그런 친구들을 구하라고 시켜요. 뭐 수학만 고른 친구들은 몇 명입니까? 이 땅을 구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벳에서 다음처럼 준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풀이랑 공식 풀이를 두 개 다 가져갈 건데, 당연히 서로 설명.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합집합이 두 개 합이 돼요. a 더하기 b가 되겠죠. 마찬가지 뭐 a는 언제 0이 되냐면, a가 0이 되는 순간은 뭐 영어랑 수학을 골라야 되는데 둘 다 안 고른 학생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여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없으면 합집합이랑 전체 집합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집합을 합집합을 대신으로 주한다라는 거. 3개짜리. 안 보이는데. 3개짜리 보면 3개짜리 이렇게 있다. 하나, 둘, 셋. 그럼 A. 뭐 이렇게 안 이쁘냐 이렇게. 방금 전에 뭐지? 그래서 이렇게 집합 3개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가 1개짜리, 여기가 2개짜리, 여기가 3개짜리죠. 그래서 1개짜리가 x, y, z, 2개짜리를 a, b, c, 3개짜리를 k로 넣습니다. 또 여기는 문자 잘 안 넣습니다. 여기 3개가 있으면 일단 공식 먼저 보고 가면 3개짜리 합집합은 1개짜리 다 더하고 2개짜리 다 빼고 3개짜리 더하면 돼요. 그럼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합집합은 내가 문자를 놓기를 어떻게 놨냐면 x, y, z, a, b, c, k죠.
다 더한 거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세트를 보겠다 이거야. XY는 한 개짜리, 얘는 두 개짜리, 세 개짜리인 거야. 그럼 증명은 뭐 먼저 했냐면 NA, NB, NC 한 개짜리가 더했어요. 그럼 한 개짜리가 요거잖아. 그럼 A는 X, ACK, B는 Y, ABK, C는 Z, BCK야. 다 더하게 되면 한 개짜리가 더해보니까 XYZ 한 묶음, ABC가 두 묶음, K가 세 묶음이거든. 그럼 우리는 한 묶음을 하니까 빼야 돼. 그래서 뭐 했냐면 두 개짜리를 뺐어요. AQB, BQC, CQA. 그러면 AK, BK, CK를 뺀다는 의미지. 그러면 AK, BK, CK를 뺐다고. 이렇게 뺐더니 결국은 한 묶음이 날아갈 거 아니야? 근데 3K가 날아가 버리지. 그럼 나는 지금 XY 한 묶음, ABC 한 묶음이야. 그럼 K를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K가 없죠? 그래서 뭐 한 거야? 다시 이제 K를 더한 거예요. K가 3개짜리 교집합을 의미하고 있죠. K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한 묶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끝난 거거든. 이런 식으로 증명했지만 다음 친구는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요.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기도 하고 다음처럼 ABC, XY, K를 놓고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근데 난이도가 좀 높아지면 이 두 개 방식을 동시에 써야 간신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의 방식을 둘 다 알아야 돼요. 공식도 알아야 되고 벤 다이어그램 표현도 둘 다 알아야 된다. 기본기는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합집합은 A 더하기 B 빼기 교인데 결국은 4개 중에 2개 알면 나머지 하나 찾을 수 있어요가 본질이란 말이지. 그러면 A가 3, B가 5일 때 교가 1이면 합집합이 찾아집니다 라는 뜻이겠지. 결국 4개 중에 3개 알면 한 개 찾아요. 난 주로 벤 다이어그램 그린다고. 그러면 지금 15명을 대상으로 축구 농구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럼 이제 A가 축구, B가 농구라고 한다면 지금 총 15명이니까 전체가 15이고 지금 둘 다 선택이니까 지금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여기가 5겠죠? 그럼 벤 다이어그램이니까 A가 9야. 이게 8이지. 축구 9, 농구 8이야. 이게 교가 5래. 그럼 온리 A는 얼마야? A가 9니까. 온리 A는 4지. B가 8이니까 온리 A 3이야.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메꾸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아까 교가 5라고 되어있고 여기가 메꿨으면 이 세 개를 다 더한 게 합이잖아? 그럼 합이 얼마인 거야? 합이 얼마야? 12요. 12야? 근데 지금 전체가 15래며. 그럼 아무것도 안 고른 게 합이 10이고 얘가 15니까 얘가 3이란 소리네. 이런 식으로 4개의 영역을 모두 채우면 답이 자동으로 나온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벤 다이어그램 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찾고 싶은 건 축구, 농구, 축구 또는 농구니까 합집합 찾고 싶은 거죠? 이미 찾았지 10이라고. 답은 냈습니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풀이 연습만 더 할게요. 전체가 12, A7, B6, 교가 4야. 그럼 이제 원래 합집합 공식을 사용해서 뭐 찾는 거지만 나는 벤 다이어그램을 푸는 걸 좀 더 좋아한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전체가 12고 A가 7이고 B가 6이고 교가 4야. 아까 똑같죠? 그러면 A가 7인데 교가 4니까 온리 A가 3, B가 6인데 교가 4니까 온리 B가 2. 그럼 합집합이 얼마야? 9. 그럼 전체가 12니까 합집합의 여집합이 3. 그러면 A의 여가 뭐예요? A가 7이니까 A의 여는 전체에서 A 뺀 거니까 12 빼기 7의 여라고 해도 되고 A가 7이니까 전체에서 A 빼면 7 빼는 거니까 5의 여라고 해도 되고 A 빼기 B 온리 A 이미 찾았습니다. 3. 그림을 읽으면 됩니다. 온리 B 2. 이런 건 좀 이쁘게 해줘도 좋은데 보통 여는 부정이기 때문에
이쁘게 느모르간으로 이쁘게 해주면 묶었으면 A교 B 교회 여야. 교회 여니까 전체에서 4 뺀 거. 교집합을 빼라는 소리니까 내가 교집합이 4니까 12 빼기 4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마찬가지 여로 묶으면 합의 여니까 얘도 마찬가지 전체에서 합 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마찬가지 전체 합 빼면 3. 이런 썩은 건 묶어도 되고 마찬가지 여가 있으면 한번 묶어보세요. 이 상태로 구해도 되지만 이거 여러 묶어버리면 A, 교, B, 여의 여야. 그러면 이게 뭐야? A 빼기 B죠? A 빼기 B only A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3 only A를 빼요라는 말과 똑같은데 only A가 3이니까 12 빼기 3이라고 하면 되겠지. 결국은 벤 다이어그램 메꿔주면 4개를 메꿔주면 나머지는 자동인데 좀 C는 여집합은 부정 계열이기 때문에 드모르간으로 묶어서 여의 개념으로 전체에서 반대를 뺀다는 개념으로 가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거지. 라고 물으면 제일 많이 나온 유형이 이제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인데 보겠습니다. 그냥 됐고요. 문제를 풀면서 볼게요. 마찬가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합집합이 12, A가 10, B가 16이야. 그러면 지금 똑같이 그려주면 지금 전체가 10, 24, A가 10, B가 16이 교집합의 최대 최소야. 그러면 교집합의 최대 최소가 가장 기본인데 실제로 다 이어지는 거란 말이야. 교집합과 합집합과 합집합의 여집합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만 구할 수 있으면 다 구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인 건데 A교 B를 보면 얘 최대를 구하라고 치면 공통분의 최대일 거 아니야? 그럼 한쪽으로 몰려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교집합이 하나 많으려면 작은 게 큰 안으로 들어갔으면 돼요. 큰 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더 작지? A가 B에 들어가 있으면 그때가 제일 많이 겹치는 겁니다. 그럼 A가 10이고 B가 16이면 그럼 여기가 10이고 도넛 모양이 6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A 자체가 교집합이니까 제일 많이 겹쳤지? 그래서 우리가 교의 최대는 언제냐면 작은 게 큰 걸로 들어간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대값 지금 10이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의 최소를 찾으세요 라고 물으면 이제 가장 조금 겹치는 게 최소겠지. 그럼 가장 적게 겹치려면 몇 개 겹치는 게 가장 작을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 24일 거 아니야? 근데 10, 16 더하면 얼마야? 26 지금 A랑 B를 더하면 26이야. 근데 24니까 적어도 2개는 겹쳐야 돼. 최소 2개는 겹쳐야 여기가 24가 되면서 가장 작거든. 만약에 이거에서 작아지면 성립이 안 되지. 그래서 얘의 최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합집합의 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합집합이 가장 크면 교집합이 제일 작아요. 즉 겹쳐있는 부분이 제일 적다는 거니까 여기가 제일 작으면 합집이 제일 크게 돼 있어. 겹치는 부분이 제일 작다는 소리잖아. 그럼 합집합의 최대랑 교집합의 최소가 똑같기 때문에 합집합이 최대한다는 건 여기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야. 여기 아무것도 없어야 합집이 제일 크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전체 집합과 합집합의 원소의 수 같다. 그냥 빵이다. 바꿔 말하면 합집합의 여집합이 최소일 때 말하는 거지. 이게 0이겠지. 0 최소겠지. 그럼 온리 8, 온리 24니까 찾았죠? 다 찾았지만 이어지는 거다. 교집합이 제일 작으면 합집이 제일 커요. 마찬가지 교집합이 제일 크면 합집이 제일 작습니다. 얼마야? 16이죠? 제일 작지? 그럼 얘가 제일 커요.
그러면 24, 16이니까 여기 8입니다. 이런 식으로 합집합과 교집합이 서로 상반된 거란 말이에요. 교집합이 제일 크면 합집이 제일 크고 반대로 교가 제일 크면 아니 제일 작으면 제일 커요.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칭시켜서 찾으면 되겠지. 보면 뭐 이거 구하자. 이거 이쁘게 하면 어떻게 돼? 이쁘게 하면 묶으면 얘는 결국은 이제 교의 여니까 드모로간을 묶으면 그럼 얘는 결국은 전체에서 교를 빼라는 거니까 교만 찾으면 되겠지? 난 합 A, B 합 전체 아니까 공식 한번 풀어볼까? 그럼 공식이 뭐야? 공식은 합집합은 A 플러스 B 빼기 교니까 딱 집어넣으면 뭘 찾을 수 있다? 교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합이 50 A가 30 B가 42 그럼 교가 뭐예요? 얼마니? 22야. 그러면 답은 60에서 21 빼면 된단 말이야. 굉장히 쉬워요. 그냥 하면 되겠죠? 벤 다이어그램 해도 되고 공식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문장이 있더라도 어려움 없이 바꿔줘도 됩니다. 지금 전체가 50 마라톤이 A라고 하면 마라톤이 30 자전거가 25 모두 타지 않았다. 그러면 합집합의 여집합을 말하는 건데 그게 8. 그럼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지금 전체가 50인데 A랑 A가 지금 얼마야? A가 지금 30이고 B가 25야? 그러면 합이요. 바깥에 외곽이 8이란 말이지. 그러면 지금 자동으로 합집합을 그려줍니다. 합집합의 여집합이 8이기 때문에 전체가 50이면 합집합 자동이 얼마야? 합이 얼마나 그래 합이? 전체가 50인데 여기가 8이라며. 그러면 여기는 50에서 8 빼면 되는 거니까 자동 42죠? 그래서 결국은 얘는 합집합 준 거예요. 그럼 합이 42야. 근데 지금 요 영역 3개 다 더하면 40인데 얘랑 얘랑 더하면 55니까 몇 개가 겹쳐야 돼? 13개가 반드시 겹쳐야 돼? 그래야 요 더한 게 30, 25, 55 근데 다음 3개 영역이 42니까 13개가 겹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교집합이 13 only A는 여기가 30이니까 13이면 17 25인데 12니까 12 이러면 4개 영역을 다 메꿨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마라톤과 자유타임 중 저거 하나 골랐다. 합집합을 말하는 거지. 합이 지금 42 모두 선택했다. 교를 말하는 건데 교 차였어 13 마라톤만 했다. 마라톤이 A니까 온리 마라톤 17이겠죠? 얘는 A 빼기 B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메꿨으면 열심히 해석해서 답을 쓰게 하면 된다. 40명을 대상으로 음악과 영화에 대해서 A가 음악, B가 영화 조사하였습니다. 음악 2, 26 영화가 18 이때 모두 선택했다는 건 교집합이거든. 그러면 교집합의 최대랑 최소를 구하세요 묻고 있지. 교는 언제 최소 최대냐? 라고 물어봤는데 교의 최대는 뭐라겠어? 작은 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 A가 더 크니까 B가 A로 들어갔을 때 그때가 교가 제일 크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B가 18 A가 26이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교 자체가 18이겠지? 그럼 언제 최소라고 하면 최소는 거꾸로 합집합의 최대라고 생각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합집합이 언제 됩니까? 얘가 빵명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얘가 40, 26, 18이면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야? 42, 46이요. 44요. 44야? 그럼 4명 겹치면 40이고 그럼 0 되면 되겠죠? 그래서 빵 될 수 있고 여기가 4구 그러면 교집합의 최소는 4란 소리야.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합집합의 최대는 가장 좋은 게 겹쳐야 돼. 그러면 여기 아무것도 없어야, 다음 같은 상황은 아무것도 없어야 되겠지. 추천사 이해되시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구하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항상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스 하세요. 35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내 봉사활동. 그럼 전체가 지금 35야. 3회 실사였습니다. 1차례 A, 2차례 B, 3차례 C. 그러면 NA가 30, NB가 25, NC가 18. 이때 모든 학생은 적어도 1회 이상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말했으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합집합의 여집합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예요. 즉 합집합이랑 전체 집합이랑 ABC의 합집합이 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 둘, 셋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없다는 소리야.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닌, 즉 적어도 1회 이상 한 번 1차가 A, 2차가 B, 3차 C니까 1차, 2차, 3차 적어도 한 번씩 다 넣어야 되니까 여기가 없다는 소리예요. 여기가 없으면 합집합이 전체가 되겠지. 그래서 합집합을 주는 겁니다. 합집합이 지금 10이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또 준 게 뭐냐면 3회 이상 모두 참여했다. 그러면 모든 교집합 이 10이라는 소리야. 찾고 싶은 건 뭐냐라고 하면 3회 중 2회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 수를 구하세요. 뭐라고 그리거든? 이해되세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2회 이상 참여했다는 건 A, B, C라고 하면 아까 말했잖아. X, Y, Z가 1회야. A만, B만, C만. 차집합 빼고 다. A, B, C가 2회. 가운데가 3회라고. 이해돼요? 그러면 2회 이상 참여했다는 건 A, B, C, K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는 거지,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내가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했잖아? 그리고 잠수 써. 합이 35입니다. 합이 35, 요가 10. 그럼 우리가 요걸 할 때, 우리가 찾으래. 2회 이상.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공식을 사용해도 되고,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해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둘 다 해놓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그럼 공식 위주로 문제를 풀면, 공식에 집어넣으면, 공식은 합집합 공식 외우고 써야 돼. 합 공식은 뭐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뭘 뺀 거? 2개짜리를 뺐지? 뭘 더해야 돼? K. 3개짜리를 더했지? 이게 공식이란 말이지. 그럼 이제 결국은 합집합 35 A가 30 뭐시라? 네. 마지막. 나 더하기를 썼는데 이상하다. 18. 그 다음에 얘가 구해지는 거란 말이야. 얘가 플러스 10이니까 얘가 뭐 나와요? 더하고 빼고 더했으니까 뭐 나오죠? 편하면 55 18 60 73 그러면 83 83에서 35로 뺀 거니까 얼마지? 48? 맞나? 48. 그럼 이제 2개짜리의 교집합이 요 3개 더한 게 48 나온 거거든? 맞아요? 그러면 봐봐. 얘는 뭐냐면 AK, BK, CK를 말하는 거야. 얘는 48은 요거 더하기 요거를 말하는 거라고. 그럼 얘는 지금 예를 쓰면 AK, BK, CK를 말한단 말이야. 이렇게 맞아? 그러면 48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플러스 3K를 말하는 건데, 내가 찾고 싶은 2회 이상은 뭘 말하는 거냐면 A, B, C, K를 말한다고. 그럼 C는 몇 번 더해진 거야 지금? C가 3번 더했잖아. 그럼
한 번, 두 번, 세 번 했기 때문에 K는 두 번 더 더해진 거지. 그럼 뭘 빼줘야 돼? 이 K를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찾고 싶은 이 친구는 뭐 해주면 돼? 48에서 이 K를 빼줘야 돼요. K가 뭐니까? K가 10이니까 20을 빼줘야 내가 찾고 싶은 답이 나온다 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하면 헷갈리니까 벤 다이어그램 도움 받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상호보완하는 건데 벤 다이어그램과 공식을 헷갈리면 둘 다 써놓고 하는 게 베스트다 이거지. 나는 보통 벤 다이어그램 문제를 푸는데 걔는 식이 좀 길어요. 그래서 공식도 적절하게 사용해주는 게 좋습니다. 명제가 뭐냐라고 하면 명제는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하고요. 보통 PQR이라고 씁니다. 명확하게 참 거짓이 판단이 되는 게 명제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김래원은 잘생겼다. 그러면 이게 명제 아니야? 아니에요. 명제 아니야? 명제 아닙니다. 이제 어떤 친구는 김래원을 잘생겼다 참이라고 할 거고 어떤 친구는 거짓할 거 아니? 그 때문에 뭐라고? 안 돼요. 정확하게 참 거짓 딱 나와야 돼요. 주관적인 건 안 됩니다. 다시 소수는 공약수가 3개이다. 공약수래. 3개이다. 명제 아니? 거짓이야. 거짓이죠. 거짓 명제도 명제입니다. 그래서 거짓이라 판명되면 그 자체가 명제인 거야. 참 거짓 구분된 명제인데 주의할 건 거짓 명제도 명제라는 게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x 더하기 5는 2 얘는 명제일 거 아닐까? 거짓. x 더하기 5는 2가 명제 아니야. 판단을 할 수 없어요. x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 되기도 하죠. x가 3이면 참이, x가 마 3이면 3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잖아. 이렇게 x에 따라서 참것이 바뀌면 얘는 명제가 아니에요. 얘는 그 다음 나오는 조건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제와 조건을 구분해야 되는데 명제는 참것이 구분돼야 되고 조건은 x에 따라서 참것이 결정이 돼야 돼요. 어떠한 명제를 P라고 하면 그 명제의 부정을 앞에 물결표를 치고요. 이 물결표의 기호는 부정입니다. not P라고 읽어요. P의 부정, P가 아니다 라고 쓰고요. P가 참이면 not P는 거짓, P가 거짓이면 not P는 참. 부정의 부정은 자기 자신입니다. 부정을 저기 내린 거예요. 2는 6의 약수이다. 얘 부정을 말하세요라고 물으면 다음에 부정은 약수이다의 부정은 2는 6의 약수가 아니다겠지. 이게 쉬운 건 부정이 되게 쉬운데 좀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어려운 말들은 부정이 어렵단 말이야. 뒤에 가갖고 부정을 다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 2는 6의 약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겠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거짓입니다. 즉 우리가 부정 명제는 참 거짓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구하기도 합니다.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2는 무리수이다. 얘 부정이 뭘까? 얘 부정이 뭘까요? 유리수? 그럼 안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 왜 어려운 말이냐면 옛날 먼 옛날에는 맨 처음 집합명제 했기 때문에 즉 복소수를 모르는 상태, 즉 옛날에는 교육과정상 전체 수의 범주가 실수야. 그럼 실수밖에 없을 때는 실수는 무리수의 반대말이 유리수가 맞아요. 근데 지금은 더 큰 껍데기인 복소수가 생겼기 때문에 무리수가 아닌 게 유리수가 말할 수가 없어. 복소수도 있거든. 허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 부정은 무리수가 아니다라고 해야 돼요.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라고 해야 돼요. 옛날에는 유리수였어요. 정확하게 전체 집합이 주지 않는 상황은 우리가 복소수까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만약에 전체 집합이 실수야 라는 말이 있다면 유리수의 반대말은 유리수가 맞습니다. 유의 반대말이 뭐가 맞아? 전체가 실수라면. 근데 복소수라면 그렇게 쓰면 안 되겠지. 그냥 당연히 얘가 참이니까 얘가 거짓이겠죠? 조건 x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되는 우리가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아니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x제곱은 1 어떤 px
우리가 보통 조건도 P라고 쓰고 명제도 P라고 쓰는데 조건은 X에 따라 결제되니까 X에 대한 식이면 PX라고 씁니다. 보통 어떠한 PX 혹은 P라는 조건이 X의 곱은 1이래. 그럼 다음 친구는 조건이야 명제야? 라고 하면 조건이란 말이야. 아니면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X가 1일 땐 참, X가 마일일 때 참, X가 0일 때 거짓, 뭐 다른 친구 다 거짓이란 말이지. 그죠? 그 X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는 친구를 우리는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당연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X가 중요하겠지. 그럼 다음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X의 모임을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럼 어떠한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조건을 스몰이라고 쓰면 그 친구의 진리집합은 라지라고 써요. 그래서 스몰 p 조건, 라지 p의 진리집합. 다음 친구에 대한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매칭합니다. 그러면 집합이니까 1, 마일. 그래서 결국은 조건은 중요한 건 진리집합이에요. 어떠한 조건이 있으면 그 친구의 진리집합으로서 무능합니다. 명제도 부정이 되는 것처럼 조건도 부정이 되는데 P가 아니다가 P의 부정이고요. 똑같이 not P라고 씁니다. 그러면 내가 계속 여집합을 부정의 의미라고 쓴 게 요거 때문인 건데 결국은 집합과 명제가 표현만 다르지 보통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집합을 명제로 표현할 수 있고 명제를 조건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떠한 조건 P의 진리집합이 P면 not P의 진리집합은 P가 아닌 거니까 P의 여집합이에요. 그래서 부정을 붙이면 여가 붙습니다. 당연히 부정의 부정은 자기 자신이고요.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의 진리집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의 표현을 집합의 표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두 개의 조건이 있는데 P 또는 Q의 진리집합이 뭐냐? 또는 진리집합의 합집합 그리고는 진리집합의 교집합. 당연히 드물어 가도 됩니다. P 또는 Q의 부정을 붙이면 부정이 분배되면서 가운데가 바뀌어요. 마치 이제 여집합을 부정이 여집합이니까 마치 여집합을 안으로 넣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얘 쓰면 이게 뭐냐면 P 합집합 Q의 부정인 거야. 그럼 드모르간 넣어버리면 P 여 교 Q 여일 거 아니야? 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이 여집합이고 교가 합 그리고 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 붙으면 그 친구를 진리집합으로 바꿔서 집합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왔다리 갔다리가 되면 됩니다. 똑같아. 그냥 집합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전체가 12의 자연수일 때 P는 짝수이다. 그럼 P는 뭐 2, 4, 6, 8, 10 Q는 소수이다. 항상 그렇지만 1은 소수가 아닙니다. 1, 4, 2, 3, 5, 7 그러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또는 합집합 그리고는 교집합이겠죠? 아까로 구하면 되겠지? X는 1 또는 X는 3의 부정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두 개의 친구가 있잖아? 두 개의 조건을 부정 X는 1이 안 또는 그리고 X는 3이 아니다. X는 2 그러니까 아니고 가 이고니까 또는 X는 4가 아니다. 부정이 될 건데 항상 또는 이고로 이거는 그리고 바꿔야 되고요. 부등식이 되게 열받는데 더 쉬운 것부터 하면 봐봐. X가 2보다 크다의 부정을 때리라고 치면 부등식은 크다, 작다, 같다야. 그렇기 때문에 X는 2보다 크다의 부정을 구하라고 치면 X는 2보다 작은 게 아니라 작거나 같답니다. 이해돼요? 다시 X는 2보다 크다의 부정은 X는 작거나 같다야. 즉 등호가 있으면 없어지고요. 없으면 생겨. 부정 치면 마찬가지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을 때리면 X3보다 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정이 되게 짜증나는데 특히 부등식은 많이 헷갈립니다. 근데 우리가 6건의 의미로 보면 좀 좋은데 이건 좀 어려운데 이거 부정이 뭐냐? 그러면 지금 본 명제가 본 조건이 3과 5 사이인데 3은 빵꾸 5는 색칠이죠. 그럼 다음 친구의 부정이 뭐냐고 하면 거꾸로 하는 겁니다. 3보다 작거나 같거나 5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3보다 작거나 같거나 혹은 5보다 크거나 같다요. 크다 등으로 들어가고 안 들어갑니다. 5죠. 왜냐면 내가 여기 잘못 썼기 때문입니다. 3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래서 헷갈리면 뭐한다? 수직선에 옮겨서 하는 게 좋습니다. 부정은 다시 이거 잘못 썼다. 그리고 또는 얘 또 해고 얘도 해니까 얘 또는 해요. 얘 또는 얘입니다. 다시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또는 x보다 크다. 그럼 얘는 x가 마오보다 작거나 x는 5보다 크잖아. 걔 부정은 마이너스 5랑 5 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집합이니까 전체에서 원동작 다 버리면 됩니다. 원 조건을 원 진리합을. 그래서 마오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부정이겠지. 부정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맨 뒤에 부정 한 번에 정리할 거야. 부정 먼저 정리하고 갈게. A, B가 실수일 때 A 곱하기 B의 부정이 뭐니? 그럼 A 곱하기 B는 A가 0 또는 B가 0이 A 곱하기 B는 0입니다. A 곱하기 B는 A랑 B랑 해서 엉나는 소리는 A가 0이거나 B가 0이라는 소리야. 이렇게 해체했어야 돼. 부정 때리면 A가 0이 아니 또는이니까 그리고 B는 0이다로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혼합해 있는 모양은 우리가 이쁜 모양을 찢어서 부정을 쳐줘야 됩니다. 부정 먼저. 그리고 이고의 부정은 또는 같다의 부정은 같지 않다. 미만은 크거나 같다. 크다는 작거나 같다. 항상 부등식의 부정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작다 왜 부정은 크거나 같다. 등호가 없으면 생기고 생기면 없어집니다. 짝수의 부정은 홀수, 음수의 부정은 음수가 아니다. 0 들어갑니다.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 이러는 거. A는 B는 C. 그럼 A가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C랑 A 같다는 거니까 부정 때리면 아니고 그리고가 또는으로 바뀌셔야 돼요. 아까 부정했고 모든과 어떤 아직 안 했습니다. 이따가 할 겁니다. 적어도 하나. 반대말은 모두인데 같은 말인데 이따 할게요. 일단 조건부 명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얘 이름이 조건부 명제인데 조건부 명제 그 다음 단원이랑 이어서 한 번에 짝 하고 보겠습니다. 어떠한 두 개의 조건을 이어붙여서 어떠한 명제를 만든 걸 조건부 명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이 조건부 명제예요. 뒤에 단원까지 땡겨서 할 거야. 얘가 잘라져 있는 겁니다. 다른 책 안 잘려져 있어요. 어떠한 두 개의 조건을 이어붙여서 P면 Q이다 형태로 만들어서 명제를 만든 걸 조건부 명제라고 부르고요. 앞에 있는 조건을 가정, 뒤에 있는 조건을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P가 X는 1, Q가 X제곱은 1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읽은 거야. P면 Q이다. P가 X 빼기 1이라는 조건, Q가 X제곱 빼기 1이라는 조건을 한다면 X 빼기 1이면 X제곱은 1이다라는 어떠한 조건부 명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부 명제가 결국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명제니까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 참일까 거짓일까? 참. 그럼 참일까 거짓일까를 눈으로 대충 보고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얘는 굉장히 쉬운 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 뻔히 보이지만 인과관계가 항상 조건부 명제는 뭘로 푸는 거냐면 항상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친구의 진리집합을 쓰고 갑니다. P가 X는 1이면 다음 친구를 참으로 만드는 X의 모임은 진리집합은 1밖에 없어요. Q는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다음 조건부 명제가 언제 찾느냐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돼야 참이야. 우리는 조건부 명제의 참거짓은 항상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판단합니다.
항상 조건 명제의 참 거짓은 진리팝의 참 항상 정말 쉬운 건 괜찮겠지만 항상 족고분 명제의 참 거짓은 항상 진리팝을 구해서 그 친구의 포함 관계를 판단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다음 결론에 대한 진리팝을 찾았는데 가정의 진리팝이 결론의 부분집합에 포함되면 참 아니면 거짓이에요. 항상 이렇게 구합니다. 어떠한 명제를 만들었죠? 어떠한 명제를 만들면 우리 결국은 내가 명제랑 집합이랑 다 배우고 나면 결국은 우리 하고 싶은 건 집합의 포함 관계를 찾는 거겠잖아? 그럼 집합과 명제가 주어지면 결국은 우리는 포함 관계를 찾는 거야. 명제도 결국은 이게 제일 자주 나오는 명제가 조건 명제. 거의 대부분의 명제는 조건 명제일 거기 때문에 어떤 조건 명제가 주어지면 참 거짓을 찾는데 진리집합에 포함 관계를 쓴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명제가 참이야 거짓이야 라는 말이 결국은 집합의 포함 관계를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집합과 명제는 집합의 포함 관계를 찾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 명제가 참이면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를 쓰기도 하고 두 줄을 쓰기도 하는데 이게 참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쓴 책도 있고 이렇게 쓴 책도 있고. 그러면 어떠한 명제가 있으면 그 명제에 대해서 얘를 원명제, 본명제라고 부르고 이 명제를 우리가 역을 구하기도 하고 이를 구하기도 하고 배우를 구하기도 하거든. 어떠한 명제가 있으면 걔를 조약해서 어떠한 명제의 역명제, 어떠한 명제의 이명제, 어떠한 명제의 대명제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역명제는 말 그대로 어떠한 명제가 있으면 가정과 결혼을 뒤바뀐 명제를 역명제라고 부릅니다. 그럼 P이면 Q다의 역명제는 Q이면 P이다가 다음 친구의 역명제겠지. 그러면 다음 역명제를 내가 찾아서 마찬가지 진리팝으로서 참 거짓을 바라본다면 다음 친구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에요. 이 명제는 교육과정은 빠졌거든? 그렇지만 하겠습니다. 원래는 역이 대우인데 지금은 역대우만 합니다. 이는 뭐냐면 부정을 말해요. 이는 P면 Q다의 이 명제는 not P이면 not Q이다. 부정 때린 명제를 우리가 이 명제라고 부르고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보기 어려워요. 부정은. 왜냐면 X는 1이 아니래. 그러면 전체에서 1이 아닌 모든 친구들이 진리집합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수익선을 표현하면 모든 수익선에서 1이 아닌 모든 친구들을 말합니다. 이게 not P의 진리집합. not Q는 마1과 1이 아닌 거예요. 마1과 1이 아닌 모든 친구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얘가 얘에 포함될까라고 말하면 얘는 전체에서 1개 빼진 거고 얘는 전체 2개 빼진 거야. 그럼 포함관계가 될까? 아니요. 안 되겠지. 당연히 전체에서 1개 빼진 것보다 내가 포켓몬 카드를 모으는데 피카츄 하나 없는 친구랑 피카츄랑 파일이 없는 친구를 비교하면 당연히 피카츄만 없는 친구가 더 많은 거겠지. 그때 이게 거짓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대우명제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대우명제를 배우기 위해서 역명제랑 이명제를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당연히 대우명제는 둘 다 한 걸 대우명제라고 불러요. 대우명제는 뒤집고 부정한 명제를 대우명제라고 부릅니다. 뒤집고 부정 얘를 우리는 대우명제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진리파의 포함관계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 얘는 전체에서 2개 빵꾸난 거고 1개 빵꾸난 건데 빵꾸가 똑같기 때문에 1빵꾸 1빵꾸 얘는 포함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건 원명제랑 대우명제는 항상 참거짓이 일치해요. 그럼 내가 쉬운 예를 들었기 때문에 원명제로 대우명제를 보였더니 대우명제가 지금 부정이 많잖아. 그래서 우리 부정이 많으면 참거짓을 구하기 되게 어려워.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원명제랑 대우명제는 항상 참거짓이 일치하는 걸 사용해서 나중에 뒤에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어떠한 명제가 썩었어. 부정이 너무 많아. 그럼 그 친구를 증명하고 싶어.
참인 걸 보이고 싶어. 그럼 참인 걸 보고 싶으면 얘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친구의 대우를 구하면 부정이 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어떠한 명제의 증명법 중에 하나인 건데 대우를 통한 증명법 중 하나인 건데 부정이 너무 많은 명제가 있다면 걔의 대우를 구해서 그 대우가 참인 걸 보인다면 원명제가 참이다 라는 대우를 통한 증명법을 하기 위해서 대우라는 걸 하는 건데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원명제와 대우명제는 참거지 일치한다. 원명제와 대우명제는 항상 참거짓이 일치한다. 또 하나 더 알아내야 되는데 역 2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거라서 원명제가 참인데 역과 2가 거짓인데 원래 이렇지 않습니다. 몰라요. 알 수 없다야. 관련이 없습니다. 원명제와 역 2의 참거짓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역 2는 그냥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원명제랑 엮을 게 없어요. 원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이나 2가 부정이야 거짓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가면 우리가 결국은 이 두 개가 메인이야. 이 두 개가 메인. 원명제와 대우명제. 즉 결국은 우리가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집합과 명제를 다 하고 나면 결국은 우리가 증명을 하게 될 건데 그럼 증명은 어려워요. 참인 명제를 보통 증명하겠지. 그래서 증명은 직접 증명을 통해서 증명하기도 하고 간접 증명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데 대우명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간접 증명인 거야. 원명제의 증명이 어려우니까 대우명제를 통해서 원명제의 참거짓을 찾고 싶다. 참인 걸 보이고 싶다. 정확히 말하면 참을 보이는 건 증명이야. 그럼 이제 거짓을 보이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거짓을 보이는 건 항상 발레예요. 반리에. 그럼 발레가 뭐냐? Q이면 P다라는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다음 친구가 거짓이라는 걸 보이고 싶어. 좀 이제 이상하거든? 왜냐면 참인 걸 보일 땐 증명이고 거짓인 걸 보이면 발레라며. 그러면 이미 참인지 거짓인지 좀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건 이제 나중에 할 거고. 그러면 다음 친구가 왜 거짓인지, 왜 다음 친구가 거짓인 걸 어떤 상황에서 볼 수 있는가? Q이면 P다 거짓이려면 Q가 P에 포함 안 되는 친구가 존재하면 거짓이야.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이 발레거든. 마일 때문에 다음 친구가 거짓인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Q면 P다가 거짓이 된 이유는 얘 때문에 Q는 되지만 P가 안 되는 친구가 존재해서 얘 때문에 이 친구가 거짓이거든. 그래서 Q면 P다가 거짓이 되려면 그때 발레는 Q는 되지만 P가 안 되는 친구, 그 친구가 있어야 포함이 안 될 거 아니야. 우리 그 친구를 발레라고 부르고요. 그 친구를 이렇게 그 친구를 다음 명제의 발레는 얘예요 라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Q가 P에 포함 안 되면 거짓이기 때문에 그러면 Q이지만 P가 아닌 친구가 존재하면 됩니다. 얘가 존재하면 돼요. 얘가 발레예요. 이때 발레는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얘입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발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또 할 거야 발레. P면 Q에다가 거짓을 보이려면 P의 진립합이 Q에 포함 안 되면 거짓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P가 Q에 포함 안 되려면 P이지만 Q가 아닌 게 있으면 된단 말이야.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 친구를 발레라고 부른다. 걔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보통 보기에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 말과 이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나는 주로 표현한다 라는 겁니다. 기본기는 무조건 진리집합으로 참거짓을 보셔야 됩니다. x가 양의 약수 2면 x는 4의 양의 약수래. 그러면 8의 양의 약수가 1, 2, 4, 8. 4의 약수는 1, 2, 4니까 포함돼 안 돼? 포함돼? 안 되죠? 거짓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 똑같습니다. 아까 부정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과 어떤이란 말 하겠습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이제 있는 표현이고요. 실제로 나중에 대학 수학하면 기호도 있습니다. 모든과 어떤, 모든, 어떤 이런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p다 라는 말 나오면 단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있어야 참이야. 뭔 소리냐면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그러니까 참이 되려면 다음 친구에 단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만족해야 참이야. 근데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이만 짝수지? 거짓이에요. 이해되시죠?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어떤은 모든의 반대말인데 단 한 개라도 만족하면 참입니다. 그러면 소수 중에서 짝수는 한 개밖에 없지? 2가 있잖아. 얘는 참이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과 어떤은 서로 반대말이고요. 모든은 전부 다 만족해야 참인 거고 어떤은 단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과 어떤은 서로 반대말이고요. 모든의 부정은 어떤의 부정은 모든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 하나라도 참입니다. 이게 모든과 어떤 수학적 표현입니다. 뭐 그리고 또는 뭐 이런 뭐 그런 표현 수학적 표현입니다. 명제인 걸 찾고 참 거짓을 구분하래. 명제는 뭐라고요? 뭐가 명제라고? 참 거짓이 구분돼야 명제지. 명제와 조건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는 참 거짓 딱 나와야 돼요. 객관적인 건 안 됩니다. 아니, 주관적인 건 안 돼요. 객관적이어야 돼요. 소수설수이다. 거짓이니까 명제고요. 미안합니다. 소수설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2가 있잖아. 12에 양의 약수는 5개 있다. 아닐 거거든. 6개일 거거든. 안 세봤지만. 그럼 거짓이니까 명제고요. 이건 조건이죠. x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하죠.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나오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조건부 명제거든.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래. 그럼 범주를 보면 되는데 정삼각형이 큰 범주야? 이등변이 더 큰 범주야? 정삼각형. 어? 누가 더 큰 범주야? 이등변 삼각형 안에 정삼각형 있는 거 아니야? 이등변은 두 변이 같은 거고 정은 세 변이 같은 거잖아. 그러면 이등변이 좀 더 큰 범주인 거지. 그러면 작으니까 포함되어 있죠? 3이네요. 그러면 명제다라는 거지. P는 소수이다. 너무 쉬운데.